오늘 운영 간담회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회원 어르신들과 저희 복지관 직원들이 함께 서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듣는 경청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2000년에 개관한 복지관이 24,000여 명의 회원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에 등록을 하시고 저희 이번 학기에만 1,300여 명 어르신들께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그 많은 분들을 모셨으면 좋았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어르신들께서 대표로 함께 계신다 생각하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의견이 2만여 명의 전체 회원들을 대변한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왕이면 많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과정도 필요하겠고요. 또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오늘 다들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사항들 있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마음을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어르신들과 저희 직원들, 성동노인복지관이 서로 뜻을 통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배려와 양보, 그리고 작은 것에도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좋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기관은 운영 간담회라고 해서 어르신들의 건의사항만 듣는 조금 무거운 자리라기보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은 훨씬 더 훈훈하고 흐뭇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용회원 의견 소통 창구는 사실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 운영 간담회뿐만 아닙니다. 복지관 1층에 소리함이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사회참여과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담당자와 소통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 복지관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복지관 홈페이지 내에 이용상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성동노인복지관은 평생교육 사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복지관 1층에는 성동구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는 지역복지과 사무실이 있고요. 또 복지관 전체 시설 안전관리와 또 사업의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과, 그리고 1층에 치매 어르신들을 낮 시간 또 밤 시간까지 보호해드리는 데이케어 센터까지 총 4과 8팀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직원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2000년에 복지관이 개관하고 지난 2023년 6월 8일 제5대 관장으로 취임하신 안순봉 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이상 말씀은 나중에 소개 듣겠습니다. 네, 먼저 그 왼편, 어르신들께 왼편이시죠? 왼편의 평생교육 사업의 이시문 팀장입니다. 네, 그 옆으로 총무과장 이유진입니다. 지역복지과장 임경아입니다. 데이케어 센터 과장 심현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관장님을 기준으로 옆에 직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박소정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사업의 정하나 팀장입니다. 취업발전상담사업의 박동국 팀장입니다. 시설안전관리팀의 강윤복 팀장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안순봉 관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은 운영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복지관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운영 간담회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야기 잘 담고 새겨듣고 그래서 어떤 거 원하시는지 또 저희 기관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직원들이 응대하는 것도 다 옆에서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앉아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의자를 돌려서 스크린을 향해 방향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사항은요, 23년도 주요 사업 진행 및 어르신들의 의견을 담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2024년 새해에 진행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끝으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올해년도 복지관이 좀 바뀐 사항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전화번호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어르신들께 휴대폰 문자로도 저희가 전송해드리면서 이 번호는 마장동에 있는 복지관이야 라고 아실 텐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대표전화 2298-5117로 전화를 하시면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 문의는 1번, 교육 프로그램 문의는 2번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어르신들께서 문의하고자 하시는 내선 번호를 누르시고 안내 담당 직원과 바로 빠르게 통화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문의가 있으실 때 몇 번을 누르신다고요? 2번. 네,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처음 3월에 저희 2층 사무실 앞에 어르신들 회원 등록과 이용 상담을 도와드리는 이용 상담 데스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무실 와보셔서 다 보셨지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이용 상담을 좀 더 편히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 노후 차량이었던 스타렉스 승합 차량이 이번에 새로 스타리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또 어르신들께 드리는 물품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차량을 통해서 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또 빠르게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4층에 본관 옥상과 벽면 방수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탁구장과 당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올해 여름에 비가 오면서 비가 샜던 것들을 아실 텐데요. 올해 방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비가 올 때 봐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비가 오더라도 비가 새지 않기를 함께 빌어주시고 또 그 시설 이용 중에 안전과 관련돼서나 설비와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요한 사항들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2층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화나 복지관 홈페이지 또 직원들을 통해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 6개가 나왔습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저기 있나?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시는데요. 맞나요? 예, 어르신들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 나 과장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옆에 사람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관련돼서 어르신들 의견 주신 게 있으셨고요. 프로그램 접수 방식에 대한 변경 요청, 또 프로그램 폐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실이 너무 공간이 협소하다, 시설 장비를 요청해 달라는 요청하시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원 간에 자주는 아니지만 좀 다투고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끝으로 경로식당 식권 판매, 또 시간 연장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강사 관련입니다. 외국어 프로그램 강사의 경우 원어민으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원어민이다 보니까 해당 외국어 발음은 좋지만 어르신들과 수업 때 소통하실 때는 한국어 발음이 서투셨대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수업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또
또 수강회원을 존중하는 언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강사님께서 때로는 어르신들과 친근함의 표시로 말을 조금 짧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새는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강사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수강회원들이 숙제를 제출하는데 막상 제출하면 강사들이 꼼꼼하게 보지 않아요. 숙제를 제출해도 별로 보람이 없어요. 아주 그냥 진짜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범생 성동 어르신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당 그 프로그램 강사님들께 면담을 통해서 시정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강사님들께서도 어르신들께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뭐냐면은 요새는 개인 연락처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코로나로 한 3년 복지관 문을 닫고 어르신들께서 온라인으로 이용하시다가 작년 5월부터 전면 재개방이 됐는데요. 그렇게 한 4년 가까이 만에 오시다 보니까 복지관 친구가 너무 궁금하다고 그 친구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셨어요. 또 보고 싶던 옛날 강사님,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싶으니까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예, 안 됩니다. 네.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는 순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물어져요. 그리고 특히 저희 기관은 시립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에 보다 철저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개인 연락처를 어르신들께서 우리 반 수강자 명단 해가지고 홍길동 010 몇 번, 김복순 010 몇 번 크게 이제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쓰셔가지고 복사를 해서 나눠주시는 경우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강사님들께서 차마 어르신들께 말씀을 못하시고 어르신들이 강사의 연락처를 공유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네, 그래도 한번 강사님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그램 접수 방식을 좀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아니, 추첨제로 하니까 나만 자꾸 떨어진다. 나는 원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선착순을 원한다. 자, 저희 복지관이 23년 됐습니다. 선착순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습니다. 2010년부터 추첨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선착순이 됐을 때는요, 겨울철에 인근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새벽 2시에 줄을 서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직원들이 이곳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왜냐면 동절기에 어르신들께서 낙상하신 거나 건강상 사고가 발생되면 기관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선착순을 원하시는 분들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추첨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의 만큼 딱 알맞춰서 어르신들께서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 그대로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복지관이 원하는 어르신들 인원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늘리면 모든 어르신들이 다 수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내가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막 높아요. 그러면 미술반이 하나 더 생기겠구나. 그렇다고 미술반이 하나 더 생깁니까? 안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비율을 봐서 반을 더 늘리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스마트폰반 기초반이 4반까지 개설이 된 이유가 실제로는 3반까지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2배수 이상으로 신청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런 경우는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본다면 선착순보다는 추첨제가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실비 프로그램, 돈을 내고 수강하는
신청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저희가 이게 참 재밌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의 경우 결석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음 프로그램의 폐강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사람 심리가 내 돈이 단돈 1,000원이라도 들어가면 그래도 안 빠지고 나오시게 되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료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은 강좌들은 막 경쟁률이 높게 수강 신청을 하시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결석이 빠집니다. 그런데 요 사항은 또 제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자, 바로 프로그램 폐강 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트에 필기를 해주시고 이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성동 노인복지관을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 프로그램 배움을 통한 기쁨, 또 복지관 회원들 친구들을 만나는 행복, 그게 또 중요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잘 듣던 프로그램이 왜 폐강되는 거야? 네, 아주 속이 많이 상하시죠. 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웠던 열기, 라인 댄스. 라인 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인 댄스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가 지난 5월에 완화되고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께서 라인 댄스를 수강하셨어요. 이 공간이 꽉 차서 저 뒤에까지 넘어갈 정도로, 심지어는 앞타임에 요가를 하는데 수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라인 댄스를 하시는 분이 저벅저벅 들어오시더니 맨 앞자리에 내 가방과 옷을 턱하니 놔두고 같이 나가시는 라인 댄스의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2학기 때 하반기에 라인 댄스를 반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60명 이곳에 100명 가까이 수강했지만 안전하게 수업 들으시라고 60명 그러면 총 몇 명이어야 됩니까? 120명이어야 되죠. 놀라운 사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2개 반을 더한 수가 60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수업에 들어오시면 어르신들은 북적북적 하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저희는 시립기관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으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요새는 모든 것이 다 컴퓨터입니다. 어르신들 버스 옛날에 버스 탈 때 찍었잖아요. 내릴 때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옛날에 안 찍었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내릴 때도 찍어야 됩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입장할 때 어디에 찍으세요? 1층 맞습니다. 밑에 딱 찍고 그 다음에 탁구장을 내가 갑니다. 탁구장 안 찍어도 돼요. 그쵸? 밑에서 찍었으니까 찍어야죠. 맞습니다. 탁구장 찍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이네? 영어 수업 들어갑니다. 영어 찍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미스테리 라인 댄스는 어떻게 된 것인가? 라인 댄스는요, 어르신들 저희가 등록제로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조중태 어르신께서 라인 댄스를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중태 어르신께서 카드를 딱 찍으면 불이 딱 찍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신청하지 않으셨는데 어르신께서 회원카드를 찍으시잖아요. 빨간불이 나서 결석 처리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라인 댄스는 정작 신청하신 분들은 중도에 다 빠지고 신청 안 하고 중도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왜냐면 수업이라고 그래서 네. 너도 나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어르신 잠시만요.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진도가 조금 안 나가니까 나중에 말씀 주시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댄스 초급이 다시 한 반으로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라인 댄스의 신청률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저희는 반을 추가 개설에 대한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 댄스가 다 팬클럽에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률이 70% 미만이면요 폐강
예, 그러면 폐강이 되면 자동적으로 압도적으로 거의 2배수 이상 신청하시면 추가 개설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어르신들 간절히 기도를 하시든지 열심히 친구분들께 광고를 하셔서 우리 마장동 성동복지관 너무 좋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라인댄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라인댄스는 내년에는 한 반이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 댄스 스포츠 초중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 복지관 2000년에 개관하고 10년 이상 댄스 스포츠는 공연팀을 꾸릴 만큼 엄청난 열기 속에 거의 노인복지관들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댄스 스포츠는 점점 하향세를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유행이 있으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댄스 스포츠가 여기에 거의 80명이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 김은숙 어머니 아실 거예요. 아, 엄청난 공연팀이셨죠. 예. 그런데 요새는 저희가 20커플도 다 안 찹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 때 한 반이 있었어요. 댄스 스포츠 하나의 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초급과 중급 수준이 다르신 분들이 섞여가지고 커플 댄스를 치는데 재미가 없으신 거예요. 나 이 영감님하고 안 치겠다. 나 이 여사님하고 안 치겠다. 수준이 안 맞다는 거죠. 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돈을 내고 듣는 실비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수준별로 2개 반을 만들어야죠. 자, 그렇다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플싸 여기서도 라인댄스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2개 반을 더하니 한 반 인원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낭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카드 단말기에 찍히는 그 수로 서울시에 매월 보고를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회원증을 찍으시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어르신들의 인기가 높아지면 프로그램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예, 희망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 폐강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어르신들의 간지러운 속을 싹싹싹싹 시원하게 긁어드렸습니다. 그래도 또 몰라. 이따가 또 손 들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프로그램실 너무 작고 시설 장비를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구장이 너무 비좁다. 또 주차장 공간을 좀 늘려달라. 또 4층의 신발장을 좀 많이 늘려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자, 당구장은 넓힐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당구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체력 단련실, 거기를 넓히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 단련실 어르신들 난리가 나십니다. 네, 그리고 체력 단련실도 저희 평균 월 한 50명 가까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구장은 아쉽게도 아담하게 2대가 놓여져 있고 어르신들께서 올해처럼 잘 즐겁게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주차장 공간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복지가 한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신다면 이면 주차도 했습니다. 아주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차 사이로 어르신들께서 막 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쪽 SH빌 아파트, 지금 저희 전기 충전지 있는 그쪽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가 앞마당 앞으로 마장동 SH빌 입주민분들이 가깝게 통로로 이용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셨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차차 뭐가 발생됩니까? 교통 접촉 사고. 예, 왜냐면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넣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접촉사고와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한 사고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철저하게 주차 공간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도록 어르신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복지관은 서울에 있는 36개 노인복지관 중에 3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뭐에 꼽힐까요? 교통편이 끝내줍니다. 네, 왕십리는 국철, 1호선, 분당선, 2호선, 5호선 다 다닙니다. 그렇죠?
거기서 한 정거장이 마장역이죠. 그래서 또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직원들도 주차를 한다 하는데 사실 직원들도 차를 못 갖고 다닙니다. 예,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셨기를 바라고요.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저희는 복지관 관용 차량과 또 복지관에 오시는 강사님들 원리 그 강의를 다니시는 경우에 한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니까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몸이 불편해서 꼭 차가 다녀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 총무과로 오셔서 말씀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층의 신발장, 4층의 신발장이 인기를 말씀드리자면 4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강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들 신청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발장 칸은 제한되어 있고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점점 늘어나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여기엔 안 보이는데 저기 복지관 다니시다 보면 복도에 펜코일이라고 있습니다. 히터가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던 펜코일이 이제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정형 에어컨 히터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펜코일 철거를 서울시 기능보강 신청으로 넣었었다가 됐었습니다. 됐었습니다는 뭡니까? 과거형이죠. 아니 됐는데 또 왜? 안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왜냐면 서울시가 이번에 13년 만에 예산이 삭감됐대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됐다가 다시 기능보강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최대한 애를 쓰고 있고 이 부분만 오케이 되면 펜코일도 철거하면서 저희가 수납함도 넣고 4층의 신발장도 다 개인 열쇠가 들어있는 함으로, 작은 신발장 함으로 싹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이것도 기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라인 댄스도 많이 와야 되고 신발장도 꼭 돼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기능보강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로식당 식권 판매. 네, 복지관 오셔가지고 뭐 조금 듣고 뭐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식권을 못 샀는데 내려가면 끝났어요 이러시죠. 아이고 이게 뭐야 왜 끝나. 복지관 경로식당 식권 판매 시간은 12시 30분까지예요. 그런데 12시 30분까지 못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 복지관에 요일마다 이용하시는 인원수가 좀 달라요. 다시 얘기해서 화요일 뭐가 있어요? 강당에서 가요, 노래교실. 금요일 뭐가 있어요? 가요교실.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아주 식당 인원 손님도 많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밥표가 금방 동일합니다. 왜냐면 식자재,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요리해보시고 가족들 위해서 식사 준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장 보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오시는 손님들, 어르신들 인원수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어느 정도 가늠을 해서 저희가 1일 평균 250명 정도 더 늘려서 한 50명분 늘려서 준비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금방 판매가 동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딩동댕입니다. 9시 30분부터 경로식당 식권 판매를 합니다. 자, 이것도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또 다음 얘기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4층에 탁구장, 당구장 아주 파란만장했습니다. 파란만장했어요. 네, 아주 그냥 어르신들께서 아주 그냥 진한 사람 사는 맛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 탁구, 당구는 뭐 하는 곳입니까? 승부가 나는 곳이죠. 어르신들의 그 열기, 열정, 건강에 대한 열정.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서 조금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셔서 저희가 지금 12월에 각 탁구장
본부장, 당구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복지가 이용하는 어르신들 그 자치회를 운영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어르신들이 직접 이용 규칙에 대한 부분들, 문화, 우리의 약속도 정하시고 또 어르신들께서 직접 지켜보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각 실에 어르신들께서 지키셔야 되는 지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르신들께서 혹시 서로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경우가 이르면 복지관에 그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사실 이런 경우가 일어날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규칙에 대한 부분은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1개월간 또 3개월간 또 회원 자격이 영구 상실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또 양보하는 이용회원 간의 따뜻한 문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얘기가 한 30분 지났습니다. 들을만 하십니까?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까지 조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네. 자, 저희가 매년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만족스러운 복지관 이용이 되셨는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 여기 다 해보셨죠? 네, 아주 장수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그 요약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복지관 총 6가지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전문성이 높다. 강사님들에 대한 만족이 굉장히 높으신가 봅니다. 자, 그런데 불만족도 물론 있으셨어요. 전문성이 오히려 낮다. 친절함이 떨어진다. 아까처럼 저희가 어르신들 모니터링 때 회원에게 대한 언어 습관이나 또 원어민이 오히려 소통에, 한국어 소통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 만족을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몇 월 며칠입니까? 4일. 오, 우리 어르신들 역시 아주 그냥 뇌 건강을 확실하게 잡고 계십니다. 12월 4일 예, 월요일부터 2주 동안 내년도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데요. 어르신들 폐강에서 그 직원들만 편하게 써 그러셨죠? 띡!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더 늘어났어요. 뭐라고? 5개나 더 늘어났어요. 네. 자, 저희 무료 프로그램, 실비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운영 그 성격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무료 프로그램은 7개가 늘었고요. 그리고 실비 프로그램은 2개가 줄어들었고 또 자율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돼서 85개 프로그램으로 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폐강되는 과목들은 출석률 70% 미만대로 해당 프로그램들이 폐강이겠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언제나 어르신들께 새로운 기회를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4가지를 주목하려고 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모든 노인복지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 복지관은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이 아닌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학원은 주입식입니다. 돈을 내고 들으니까 학습만 하고 가면 돼요. 복지관은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예,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자, 이제는 웬만하면 문자 오면 다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행 업무 보는 거. 은행 업무 핸드폰으로 보려고 하시면 덜덜덜덜 떠십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이 잘못되면 어떡해? 요새는 누가 해킹한다 그러는데 무서워 그러시죠? 사실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디지털 역량, 핸드폰을 좀 만지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수준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1대1로 차분하게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또 3번째는 반복. 어르신들은 돌아서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희는 어르신들께 반복을 해드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요. 또 고독사 자살 예방,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새는 자녀분들과 사시는 가정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다 혼자 사세요. 아니면 부부가 사시거나. 그래서 이 고독사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노년기 자기주도성 강화, 생애 설계. 가장 좋은 건 뭐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신세지지 않고 나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쵸?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때까지 하고 싶어. 예, 그래서 어르신들 생애 설계, 자기주도성 강화 프로그램을 특화로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이 환경, 생태계 보호는 두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이 4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디지털 금융 프로그램, 저희 이제 프로그램 시간표 다 받아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 특강으로 운영이 돼요. 꼭 신청하세요. 네, 어르신들 반응 좋으시면 저희가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디지털 금융 프로그램, 이거 나과장 배워도 소용이 없어. 또 까먹어. 잊어버려. 그래도 또 들어보세요. 예, 요새는 은행 지점수가 줄어들어요. 은행원들 수가 점점 없어져요. 이제 은행 안 가요. 예,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거는 복지관에서 꼭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종교반 프로그램. 여기 혹시 천주교 내려보세요. 불교. 네, 복지관에서. 자, 노년기는 이제 점점 아름다운 마무리를, 인생의 마무리를 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 영성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종교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성동복지관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하시는데요. 자, 이번에 바뀐 게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직접 오셔야 되거나 전화 신청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제 전화로 안 돼요. 아니, 왜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얼마나 편한데 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꼭 빠지는 게 생겨요. 어르신은 나 영어 초급 신청했다니까 그걸 받은 직원은 누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가 녹취를 하지만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넘으시거든요. 예, 그 녹취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걸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온라인도 같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을 자꾸 어르신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은 6과목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4가지를 주목하려고 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서울시의 모든 노인복지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들, 복지관은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이 아닌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학원은 주입식입니다. 돈을 내고 들으니까 학습만 하고 가면 돼요. 복지관은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프로그램들을 더 강화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자, 이제는 웬만하면 문자 오면 다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보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은행 업무 보는 거. 은행 업무 핸드폰으로 보려고 하시면 덜덜덜덜 떠십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통장에 있는 돈이 잘못되면 어떡해? 요새는 누가 해킹한다 그러는데 무서워. 그러시죠? 사실 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디지털 역량, 핸드폰을 좀 만지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수준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1대1로 차분하게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반복. 어르신들은 돌아서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곳 어디? 여기 복지관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께 반복을 해드리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당연하니까. 네, 그래서 어르신들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
운영되고요. 또 고독사 자살 예방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새는 자녀분들과 사시는 가정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다 혼자 사세요. 아니면 부부가 사시거나. 그래서 이 고독사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노년기 자기주도성 강화, 생애 설계. 가장 좋은 건 뭐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신세지지 않고 나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어르신들은 그쵸?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싶어. 예, 그래서 어르신들 생애 설계, 자기주도성 강화 프로그램을 특화로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이 환경, 생태계 보호는 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이 4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디지털 금융 프로그램 저희 이제 프로그램 시간표 다 받아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이 프로그램 특강으로 운영이 돼요. 꼭 신청하세요. 네, 어르신들 반응 좋으시면 저희가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꼭 디지털 금융 프로그램, 이거 나머지 안 배워도 소용이 없어. 또 까먹어. 잊어버려. 그래도 또 들어보세요. 예, 요새는 은행 지점수가 줄어들어요. 은행원들 수가 점점 없어져요. 이제 은행 안 가요. 예,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거는 복지관에서 꼭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종교반 프로그램. 여기 혹시 천주교 내려보세요. 불교. 네. 복지관에서 자, 노년기는 이제 점점 아름다운 마무리를, 인생의 마무리를 해가는 시점이죠.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이 영성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종교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성동복지관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하시는데요. 자, 이번에 바뀐 게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직접 오셔야 되거나 전화 신청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제 전화로 안 돼요. 아니, 왜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얼마나 편한데 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꼭 빠지는 게 생겨요. 어르신은 나 영어 초급 신청했다니까 그걸 받은 직원은 누가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가 녹취를 하지만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이 넘으시거든요. 예, 그 녹취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걸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저희가 온라인도 같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을 자꾸 어르신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은 6과목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초급, 중급이면 2개 다 신청할 수 없어요. 초급이든 중급이든 마음을 딱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기초 1반. 아이고, 나 떨어지면 어떡해. 기초 2반도 해야지. 안 돼요. 그 컴퓨터가 다 잡아놔요. 네, 그래서 기초 1반, 2반도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첨 결과는 이 추운 날 복지관에 오셔서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지 보러 오셔야죠? 아니야, 맞아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네, 그래서 추첨은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에 개별 문자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도 무슨 띠인가요? 아세요? 올해는 토끼띠였죠. 내년은 용띠래요. 청룡이래요, 청룡. 그래서 내년 용띠해 1월 8일 월요일 제 개강합니다. 예, 1월 8일 신정 지나고 바로 다음날 오시면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계세요. 물론 직원들은 있지만 네, 1월 8일 월요일부터 프로그램 개강을 합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램, 스마트폰 프로그램은 6개월 과정이 아닙니다. 3개월 과정이에요. 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어요. 경로식당. 여기 복지관 지금 경로식당 다 식사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저희가 끝으로 복지관 경로식당 식사가 12월 한 달 동안 예, 운영이 중단됩니다.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무료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동구에서 영양 결핍 우려돼서 무료 식사하시는 분들과 그다음 복지관에 봉사활동 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평생교육에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식사가 되는데 4,000원 돈을 내고 내가 식사를 했다 하시면 12월 한 달 동안은 이용이 어렵습니다. 왜? 복지관 조리실에 기능 보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리기구도 싹 교체를 하고 또 조리실도 싹 청소하고 식사 좌석도 다시 재배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이 안 뽑힙니다. 지금 올해만 몇 번을 공고를 내는지 몰라요. 식당에서 일하려고 하는 직원을 뽑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이 한 명, 조리사 한 명에 또 저희 데이케어 센터 취사원 두 분이 매일매일 250명의 식사를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12월 한 달 이러한 이유로 문을 닫게 된다는 거 어르신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멋지게 짜라란 하고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5월에 있었던 상반기 운영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운영 간담회 때 손을 들고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관용버스, 낭만버스 있죠? 저희 버스. 그것 좀 타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지관 그 프로그램 야외 촬영, 야외 프로그램 나갈 때 복지관 버스 좀 탔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끼리 자체적으로 놀러 가시는 데는 이제 버스가 나아갈 수 없지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강사가 동행하는 프로그램은 사전에 논의해 주시면 복지관 관용버스 지원이 오케이. 그래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바둑실에 바둑 테이블을 좀 더 놔두고 바둑통도 좀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교체를 조치를 해드렸고요. 또 관내 통기타를 좀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통기타가 수강 인원이 미달이 돼가지고 폐강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데 기타도 놔둘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어르신들께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달라 이런 프로그램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미리 저희가 복지관에 전화 주시거나 설문조사할 때 적어주시면 이번처럼 추가로 개설이 됩니다. 그리고 하모니카도 좀 늘려달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모니카도 거의 꾸준히 정원에 맞춰서 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5월 상반기 간담회 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쏙 들어간 거 아니세요? 아니요, 그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시군요. 이제 직원분들 앞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어르신들,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은요, 관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희가 기관 각 팀별로 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의견을 주시면요, 저희가 한 번에 질문을 다 받고 관장님께서 종합해서 말씀을 한 분 한 분 의견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남성 어르신 손 드셔서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두 번째로 드릴게요. 첫째로 여기 계시는 임직원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르신 성함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선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댄스 스포츠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7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준이 제가 사무실에 그걸 확인을 못했으니까 말씀을 드릴 게 못하지만 댄스 스포츠는 그 특성상 30명이야지 기준이 됩니다. 그 선생님께 여쭤봤다 하는데 선생님한테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25명 정도가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40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70%가 안 됐다고 이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만약에 중단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 팬데믹 시절이나 우리가 여기를 못 나올 때는 서로 소통이 없으니까 갑자기 없어져도 놀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던 사람들이 23명, 40명, 30명 이런 인원이 갑자기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은 이 실망감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서로들 간에 거기에 들려서 이게 폐강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로 해서 전부 다 잘 듣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일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앞쪽에 계신 여성 어르신, 아까 모자 쓰신 어르신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경란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수채화 고급반의 성은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안순봉 관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님들 정말 많은 수고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나윤진 과장님께서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는지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리려다가 요약해서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리튼이라는 앱을 찾아서 성동복지관의 특장점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5개 T로 3가지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 먹고 3시부터 하는 강의를 들을 때는 어디 가서 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5평 정도라도 북카페나 작은 미니 도서관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카페라든가 소형이라도 좀 어디 잠깐 인터벌이 기니까 좀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자율학습이 2번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수채화 그림 그리는 과목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제가 여기를 5번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 서울시 관할복지관 25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때에 비대면 수업할 때 간신히 그게 가능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가 대면 수업하는 바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웬 복인지 지난 학기에는 3과목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을 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아크릴반이 한 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학습반을 2개 있는 거를 하나를 축소하고 아크릴반 하나를 더 증설을 하면은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는 좀 중복이 됐는데요. 여기 이렇게 지금 강남에 뛰는 이유가 80년대에 학군 때문에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가장 집값이 비싼 데가 복지관 주변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성동복지관이 굉장히 아주 지명도가 높아요. 프로그램도 지금 아까 보니까는 내년 학기에는 85개 과목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의 욕구에 충족을 해주시는데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좀 5개 T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쉴만한 공간, 잠깐 머물 수 있는 북카페 내지는 미니 도서관, 다른
그 복지관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다 떨어졌을 때 용산복지관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미술 시간이 저한테는 충족이 안 돼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여기 다시 이제 5수 만에 다시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조금 요약해서 마무리. 거기는 아주 도서관 한번 관장님 한번 가보세요. 관장 아주 훌륭합니다. 평수가 한 10명, 15평 미만 정도인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쉴만한 공간 그거하고 저기 카페 잠깐 어디 가서 쉴만한 데가 없어요. 네, 뭐 조금밖에 하면 되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신청합니다. 네. 네. 오늘도 오전 저기 수업하고서는 있을 곳이 없어서 카페 가서 2시간 기다렸다 여기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 서문숙 어르신 예,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요청사항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어르신. 예, 그리고 한 분 더 받고, 예. 저는 오카리나 기초반에 받아줘요. 선혜숙입니다. 과장님. 네네. 예. 오카리나 기초반 선혜숙인데요. 제가 코로나 때 한번 두드렸는데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했더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제 딱 배웠는데 겨우 손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또 끝난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한 번 더 기초를 한 1년은 해야 그래도 넘어가지 않느냐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반을 한 번만 연결해서 다시 해주시면 안 되실까 하고 제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맨 뒷줄에 앉아 계신 어르신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네, 등록제로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관광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광 프로그램에서 김정희 작년하고 올 상반기 2번을 등록제로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열심히 했어요. 결석 안 하고 진짜로 간간히 뒤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추첨제를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못 왔었거든요. 최근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서 지금 와서 하고 있는데 등록제와 추첨제를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떤 차이점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등록제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여기 와서 열심히 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저기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쉴 공간이 없습니다. 진짜 뭐 1시간 수업 그런 타임이 있잖아요. 건너뛰는 거. 그럴 때는 우리가 어디 있을 데도 없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론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와서 먹어도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강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오늘 포크댄스를 했었는데요. 요번에 생겼었는데 옛날에는 포크댄스도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을 때 한 원으로도 할 수 있고 두 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일부러 제가 건의 한번 하고 싶어서 38명이 왔대요. 한 원을 하는데 넉넉한 한 원이었어요. 근데 그 수가 지금에 와서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할 때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지만 지금 한 원뿐이 안 되잖아요. 넉넉한. 그래서 그거를 지금 40명 지금 추첨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인원수를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등록제로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여럿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어르신 그러면 딱 두 분만 혹시 조중태 어르신 의견 있으셨어요? 사실 아까부터 조중태 어르신께서 손을 드셨던 타라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관장님, 팀장님,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식당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한 달간 그 식당에 이거 수리하고 여러 가지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오죽 깨끗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식당이 그렇게 깨끗하고 하면 음식도 여전히 우리가 가는 손님들, 우리가 여러분이 깨끗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구하기도 어렵다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도 하시잖아. 그런데 저는 춤출 때는 안 떨리는데 말할 때는 이제 떨리사 자꾸. 그런데 그 밥 할 때 있잖아요. 밥 주걱. 네? 밥 주걱 그거 꼭 이렇게 그 250명이라는 사람이 다 그걸 쥐다 놨다 하잖아요. 맨손으로. 또 깨끗이 물론 씻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화장실에 갔다가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식당 깨끗이 그렇게 해놓으면 음식도 깨끗이 먹어야 되고 하니까 거기 직원을 좀 하나 어떻게 해서 해주십사 해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순서가 저기 가운데 우리 남성 어르신 아까 손을 드셨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모자 쓰신 어르신 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야 돼서요. 만약에 혹시 의견이 같으시면 참고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구반 반장 김광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월 달까지만 저희들이 당구반 반장을 하는데 당구반 반장이 4분이 계십니다. 오전에 2분, 오후에 2분인데 그분들이 당구반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이 추첨제를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더 연장을 해주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갖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모자 쓰신 여성 어르신께 마이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저기 이름 김순자입니다. 네. 저기 프로그램 중에 추첨으로 하는 게 있는데 추첨하고서도 빠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진 자리를 하고 싶어도 추첨이 안 돼서 못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빠질 자리에 가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빈자리. 지금 청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면 대기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순위 대기자래도 현장에 오셨을 때 빈자리가 있으면 즉석에서 청강이 가능하냐? 예. 그 말씀이시죠? 예. 근데 지난번 프로그램에도 제가 추첨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는데 대기자를 물어보니까 52번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매번 보면은 와서 보면은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셨을까요? 필라테스. 필라테스. 그런 거 네. 추첨제로 하는데 이번엔 이제 등록제로 바뀌어서 이게 추첨제 하는 것은 추첨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빈자리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럴 때는 가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네, 청강에 대한 예. 요청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뒤에 계신 어머니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에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라인댄스의 김경희입니다.
우리 이제 저는 지금 이게 말씀드린 희망이 좀 있는데요. 그냥 제 생각과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이 라인댄스가 월요일날 하는 라인댄스인데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너무 진짜 너무 참 생각도 안 해 너무 놀라는 상태예요 지금. 그 엄청 최고의 인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 아까 저기 말씀하시는 게 좀 희망이 있다고. 그 찍는 것들을 사실 안 해갖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와서 말씀드려서 알았는데 근데 희망이 있다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거는 뭐 제 하늘 여기 말이 막 있는데 강당에 정말 다들 진짜 막 다들 진짜 좀 뭐죠? 진짜 막 그랬어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진짜. 네, 우리 얼마나 기쁨이. 김병희 어르신 라인댄스 간절하게 요청하시는 네. 것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면 그래서 될까요? 희망이 있으시다는데 그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 그때 많이 반영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총 8분의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저희 안수봉 관장님께서 어르신들께 각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에 좀 감기가 갑자기 걸려가지고요. 예,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재밌게 또 시간을 보내셨는데 갑자기 폐강이 된다거나 또 혹은 즐겁게 또 강의도 듣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공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또 이렇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할 것 같아요. 상황이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온 지 6개월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불편함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섣부르지 않게. 맞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라인댄스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강의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래도 어느 강의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고 또 즐겁게 또 수강을 하시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인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의아했죠. 여기 사람이 많으신데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신부자한테도 뭐 여쭤봤습니다. 근데 출석률이 조금 네, 지금 관장님 답변 시간이라서 조금만 기회를 주시죠.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동의 문화 여기 이제 그 함께 여기 수강하시는 분들이 그 성동의 문화를 다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사람이 빠지지 않고 쭉 나와야 그 강의가 유지되고 또 아쉽게 빠진 사람도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해하겠어 이런 문화가 형성될 텐데 신청해놓고 안 나오시니까 자리가 비니까 또 다른 분이 와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 또 좀 또 배우고 싶어 자리 있으니까 가서 하면 돼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돼야 되는 또 좀 변화돼야 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그 기관이고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시립기관이다 보니까 A라는 여기 계시는 A라는 할머니 아버님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기회가 먼저 받으셨지만 여기 오시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우리 기관에 오셔서 또 이런 기회를 누려야 될 분들도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것들을 참조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이 운행하면서 좀 이렇게 어려운 사실은 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 여기 같이 그 수강 참여하는 어르신들도 함께 뭔가 이렇게 좀 바꿔나가야 말씀하시는 그 불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사 선생님도 이제 좀 노련하시거나 강사 선생님도 많이 하셨으면 직원들한테 이제 강사 선생님한테 책임 돌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수강 현황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수강이 떨어지는데 내 강의는 이렇게 꽉 들어찼네.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도 우리 직원들하고 미리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아쉬운 마음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강사 선생님 이렇게 매번 꽉 차지만 수강률이 좀 저조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요? 강사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을 좀 잘했다면 사전에 연락해서 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횟수가 사실 6개월 동안이면은 그 진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몇 번 빠지면 또 나가기 어려우니까 또 안 나오시게 되고 그 자리를 또 다른 어르신이 좀 채워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저희 직원들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다음에 또 어머니 아버님들 이제 대표를 뽑으시는 분들이 좀 이야기해서 문화를 조금 건전하게 바꿔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그 폐강하고 또 개설하는 거에 원칙은 있고 그 원칙들이 다 여러분들하고 합의된 거니까 그걸로 진행하면서 조율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라인댄스 같은 경우 주위분들한테 말씀을 열심히 하셔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원칙은 어르신들 생각도 있고 우리 기관의 상황도 있으니까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은숙 어머님, 그 수채반 어머님하고 김정희 어머님 말씀하신 거 공간 문제는 저도 와서도 많이 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달 동안 이렇게 계속 하는데 어르신들 앉아서 공간이 이렇게 마땅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직원분들 얘기는 뭐 사실은 강당 밖에 공간도 있고 또 복도에 이런 공간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조금은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앉아서 내 공간을 확보하면서 조용히 좀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당장이 어떻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건 더욱 무책임한 말씀인 거고 어쨌든 간에 서울시와 함께 혹은 후원자를 개발할 수 있으면 저희가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이나 사실 구조가 변경돼야 되는 거 아시죠? 공사 들어가고 뭔가 구조가 변경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새로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당장은 해결책은 못 드리는 상황이라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조금씩 노력하고 그러니까 가변적인 거 또 변화된 거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면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추첨제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아까 역사도 말했지만 등록제, 추첨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구반 김광희 아버님이 제가 여기 오자마자 일주일 안 돼서 당구반하고 탁구반 어르신한테 인사드렸는데 저한테 민원을 했던 첫 번째가 그 말씀이었어요. 반장 역할을 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반년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음번에는 자동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그런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이용해야 되는 잠재적 그 대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장하시는 거는 사실은 역할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드린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이 사실은 추첨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선뜻 그렇게 해드려야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긴 좀 어렵고 다시 한번 수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자 어머님 참가 그렇죠. 왔는데 자리도 비어 있고 와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실 텐데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저희가 하시라는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선생님, 강건 선생님은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또 부시사님이 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안 된대요. 근데 저는 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추첨제는 내가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신청들은 많이 해놓고는 자기한테 이제 해보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자기 신체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신청만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빈자리에 가서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적었는데 그러자 그 후에 이제 많이 비우는데 선생님도 이제 벌써 지난 학기부터 했었으니까 지금 아니까 나중에는 그냥 뒤에 가서 거기에 가서 했었어요. 몇 번 했었는데 감독이 그 인원수도 좀 설명해 주시고 30명이라고 해도 40명이라도 30명 장례를 좀 정리할게요. 60명인데요. 10명 정도 안 나오거든요. 50명 정도 들어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해보고 싶으면 어떨까. 예, 어르신 제가 제 한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 한계가 이제 아까 80개 과목이 다 일어나잖아요. 제가 이제 관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 개별적인 수강 인원의 적절성이라든가 운영에 대해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죠? 그걸 다 알고 조율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신문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러다가 오늘 이곳에서 밤을 샌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답변이 미흡했더라도 깊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이렇게 하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남으셔서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